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했던 사례를 한번 봤어요. 근데 그 사례들은 어떤 거였냐? 보통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례인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작성의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덧붙여서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격의 장단점에 사용하는 소재, 여러분이 장점으로 사용하는 그 소재를 역량 중심으로 찾아내라는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 학습 잘 하셨는지, 제 강의 잘 들으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의 자기소개서의 트렌드는 역량 기반으로 쓰는 게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제가 역량을 어떻게 쉽게 설명드렸죠? 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역량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어떤 하얀 종이 위에 하고 싶은 직무가 있고요. 그 직무에서 내가 강조할 수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추려봤을 거라고, 여러분 모두 다 그 종이 갖고 계실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례와 함께 구성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제가 사례를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전에 성격의 장단점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본인의 장점을 쓰시기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역량, 직무와 관련된 여러분의 강점을 소재로 선택하셔서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단점도 쓰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런 단점을 쓰실 때는 직무 수행에 방해가 안 되는, 치명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는 아주 무난한 단점을 선택하시는 게 매우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한 항목의 어떤 자기소개서의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 장점 한 가지만 쓰십니다. 그러면 단점은요, 한 가지만 쓰십니다. 그래서 각 하나씩만 쓰시는데 집중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근자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안 되시고요. 본인이 장점을 이야기할 때는 그 장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성격의 장단점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제가 사례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제 강점은 소통 능력입니다. 생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R&D 인력과 현장 작업자를 잇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공정을 빠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지 제가 가진 지식을 기반으로 판단한 후 앞으로 진행시킬 새로운 공정을 현장 작업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생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양한 팀 프로젝트에서 의견 조율 역할을 많이 맡아왔으며 빠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에 소질을 보여서 교수님과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소통하는 인재, 땡땡 회사의 생산관리 파트에서 소통의 아이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작성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저랑 같이 사례를 보셨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적으로 좀 남으셨나요? 이분 어떤 직무에 지원하셨죠? 네, 생산관리라는 직무에 지원하셨고요. 생산관리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역량, 본인의 강점,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좋았다고 생각해요. 직무와 연결된 본인의 강점을 보여주셨고요. 덧붙여서 여러 가지 강점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소통 능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깊숙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가장 많이 칭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의사소통 능력이 왜 업무에 중요한지 그걸 누구보다 잘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분의 이 짧은 사례를 저희가 읽고 나면요. 이 지원자가 생산관리 업무에 얼마나 사전에 관심과 열정이 있었는지 엿볼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성하실 거면 지금 방금 보여드린 샘플처럼 직무의 연관성을
기피하는 강점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방금 설명한 직무 역량 중심으로 작성했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샘플 사례는 이렇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볼 때 남들보다 틀리거나 다른 부분을 잘 찾아냅니다. 친구들이 앞머리를 자르거나 옷을 새로 사는 것과 같은 세세한 것도 금방 알아차릴 정도로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세세한 부분까지 잘 관찰하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 관찰력은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플랜트 설계 분야에서 큰 장점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친화력이 뛰어나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며 함께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친화력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고 믿습니다. 플랜트 분야의 일은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팀을 이루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팀원 간의 호흡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가진 강점인 친화력은 집단성과 팀워크가 중요시되는 땡땡 건설회사에 필요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방금 저하고 이제 사례를 한번 보셨죠? 이분은요, 건설 플랜트 설계 분야 업무에 지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실은 두 가지의 역량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한 가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이분처럼 쓰시면 뭐 두 가지 정도 쓰셔도 두 가지까지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뭐였죠? 관찰력과 친화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찰력과 친화력이라는 본인의 강점이 업무에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잘 연결해서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를 여러분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실제로 우리가 직무를 선정하고 직무에 필요한 역량 키워드를 잘 선택해서 사례를 썼지만 역량 키워드에 맞는 사례를 썼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채용하는 담당자들에게 100% 매력을 준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 2% 부족했던 부분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아마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역량이 왜 이 업무를 하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인지 자세히 설명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실은 입사 서류는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실제로요, 뽑히는 자기소개서를 보면 지원 직무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 탐색, 즉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고 하죠. 직무 분석이 매우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무언가 강조를 했을 때 그 강조하는 강점이 실제로 업무에 왜 필요한지 잘 묘사하는 거죠. 잘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글을 읽었던 회사의 실무진은 이 지원자가 현장에서 일해본 경험도 없고 우리 회사를 잘 알지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가 될 정도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구나. 한번 만나봐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구나. 이런 매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격 자소서들이 보이는 특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격의 장단점 쓰는 항목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쓰는 강점, 즉 역량을 선정하신 후에는 본인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직무에 대해서 내가 좀 아는 게 부족한 것 같다? 다시 공부하시는 그 과정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다른 사례는 단점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내는지에 대한 사례입니다. 제가 사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준비했고요. 우선 이 두 가지 사례는 장점들도 다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점을 먼저 읽을 거고요. 장점을 읽고 난 후에 단점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점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긍정적 열정가의 모습으로 영업 업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수에 있는 땡땡마트에서 수박 시식 코너 담당과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준비상의 문제로 마트 내 수박 물량이 예상 수요보다 넘치게 나왔고 수박의 신선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폐기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저는 수박 판매량을 증가시키겠다는 목표를 잡고 이전처럼 깨져 있는 수박, 폐기될 수박을 작게 썰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신선한 수박을 골라서 매우 크게 잘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수박 시식을 하실 수 있게 유도했고 수박 맛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도록 꾀했습니다. 비록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수박 판매량을 적극적으로 늘려보겠다는 그 열정이 홍보의 결과로 이어져서 수박 판매량이 하루에 100% 판매량 증가되는 좋은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열정이 과한 나머지 목표를 항상 높게 잡아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어 조금은 힘겹게 그리고 가끔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영업사원으로서 목표는 높게 그러나 실수를 줄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제가 범했던 실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분 장점도 잘 쓰셨지만요. 실은 단점에 대한 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단점을 작성하실 때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원 직무에 업무를 하는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의 소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점을 너무 상세히 이 단점이요. 제가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이렇게 자세히 쓰지 마시고요. 단점의 내용보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과정과 자세를 더 많이 강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단점에 대한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 파트를 먼저 읽겠습니다. 제 성격의 장점은 꼼꼼함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메모를 열심히 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바탕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정리하며 꼼꼼하게 해왔습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런 습관 때문에 땡땡 공단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그런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속함과 정확함입니다. 즉, 고객의 의견과 조직 내에서의 업무를 빠르게 이해하고 사무일 또한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거죠. 분명 꼼꼼함과 메모하는 습관은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반면에 저의 부족한 부분은 대중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다소 긴장을 해서 원래 저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고등학교 홍보부 활동과 서포터즈 활동의 리더로서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가정 이런 불우한 특정 계층에게 스마트폰의 기능을 설명하는 강의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저의 발표 능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 또한 얻게 되었고 앞으로 땡땡 공단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작성 사례에서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극명하게 내 단점이 이겁니다. 그냥 저 단점 이렇게 극복할게요. 이런 단순한 표현보다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점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쓰셨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지금은 부족하지만 항상 이런 단점, 나에게 무언가 단점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단점이 생길 때 내가 그것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장점화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뒷시간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성격의 장단점을 실제로 잘 작성하는 사례를 가지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은 분명히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보니까 자칫 직무와 상관없는 채용 담당자에게는 관심을 끌지 못할 그런 여러분만의 순수한 장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의 경우에는 너무 치명적인 단점을 밝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찾으실 때는 직무의 스터디를 해보시고 직무의 역량을 뽑으신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역량 키워드를 소재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제일 먼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점은 몇 개 쓰셔야 된다고요? 가능하면 하나, 그게 넘는다면 2개 정도를 최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강점을 쓰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상대가 믿을 수 있게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작성하시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면 훌륭한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성격의 장단점 작성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